논다는 것은 쉰다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지 않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은 남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보려는 것이다. 그럼 돈은 어떻게 하느냐고?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출판사 대표님은 무슨 얘기 끝에 우리가 2달 뒤면 생활비가 모두 바닥난다라며 웃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떨린다. 돈도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돈은 늘 모자라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뭔가를 계속 기획하고 시도하면 새로운 기회는 온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포기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계속 미뤄왔던 일상의 행복들을 포기하는 대신 비싼 가방이나 좋은 오디오, 고급 자동차 등 눈에 보이는 귀중품들을 소장 목록에서 지웠다. 그 대신 계속해서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찾아보자고 다짐했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젠 알고 있다. 누구든 회사를 그만두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세상은 열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라고 합니다. 만만한 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프로그램 안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만날 많은 저자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철학과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 조금 더 빨리 접속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한 책 첫 시간을 빛내줄 저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의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긴 한데 기사를 통해서 저는 작가님 소식을 계속 보고 있어서 꼭 어저께 만난 분 같기도 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늘 부러움을 사는 댓글들을 보면 다들 아기자기하게 사시는 부부의 이야기에 저렇게 별일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속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그래요? 네. 재미있게 사는 척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읽어주신 구절이 가장 제가 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네네. 책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논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좀 책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내용 같아서 맨 처음 한번 읽어드려봤습니다. 네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빵빵 터지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게 별건가, 정말 별일 없이 산다라는 건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쉰다라는 것, 논다라는 것의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노는 것과 일하다가 쉬려고 하니까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쉼과 놀이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먼저 놀고 그다음에 일해야지 하니까 조금 더 쉽게 되기도 하고. 제가 책에서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어떻게? 사실은 아내하고 저하고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제가 48살 때 아내가 44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이 혼자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내는 한번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라고 살았던 여자분인데 저랑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다르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면 회사 안 다니면 우리 진짜 굶어 죽을까? 그러게. 설마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지 뭐. 애도 없는데 이러고서는 생각해서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결혼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굶어 죽을까 했던데 이렇게 별일 없이 책도 쓰시고 방송에도 나오시게 되고 하니 이것처럼
기쁜 일도 없는 것이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누군가 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이시죠? 카피라이터로 일했었습니다. 네, 광고회사에서만 계속 다녔었어요. 예, 맞아요.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써줘야 되는 일들만 하다 내 얘기를 쓴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네. 제대로 긴 글을 쓴 것도 처음일 그렇죠. 것 같고, 예. 그렇죠?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키워드 중심으로 강연을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짧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책에서 나오는 내용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자연스럽게 네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편성준입니다. 제목이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인데 조금 황당하시죠? 뭐 제목을 딱 보시면 사람들이 미쳤어? 라고 맨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돈 많이 벌어놨나 보다? 배가 부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도 있지만 저희도 늘 떨리고 자다가도 갑자기 걱정돼서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제정신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첫 번째는 쉬는 게 아니고 노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삶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달라지는 삶에서 생각부터 좀 다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놀자라고 했습니다. 노는 것과 쉬는 것이 어쩌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노는 것과 쉬는 것은 엄연히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그 포스터를 보고서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그 포스터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라는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미리 마스크를 써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다 나중에 구호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하겠느냐, 뭐 이런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노는 것과 쉬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친 듯이 일만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다 타서 번아웃 돼가지고 쉬는 것과, 그게 아니고 계속 일만 하다가 아니야,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서는 미리 노는 것은 쉬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논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저라고 떨리지가 않겠습니까? 일단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때는 아직 책도 쓰기 전이고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제가 사실은 이사를 하게 됐어요. 회사를 그만두고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아내가 그러면은 제주도에 가서 한 달만 있다 올래? 라고 선물처럼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친구가 제주도에 집을 지어놓고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마침 부탁을 했죠. 남편이 가서 한 달만 있겠다는데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와서 있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제가 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만 읽고 글만 쓰고 이 책의 원고도 쓰고 거기서 매일 또 일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일기를 연재를 했더니 그걸 보고 재밌다고 전자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자책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아내 없이 한 달 살기, 이런 책을 또 조그맣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막상 집에 와서 또 올라와서 뜻하지 않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 성북동에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한옥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한옥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낡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하고 계속 고치고 해서 2달 동안 수리를 해서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에서 앉아서 책을 읽는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또 불안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소설책을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이 올리브 키트리지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리고 미니 시리즈도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인데, 소설 내용보다 이제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는
이 책을 썼던 엘자베스 스트라우트라는 소설가가 사실은 굉장히 글을 쓰고 싶었지만은 불안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도시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생각보다 변호사 생활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정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글을 열심히 써서 소설가가 된 거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사람이 만약에 그때 변호사 생활을 굉장히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좋은 책을 못 읽었겠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라는 게 저는 광고회사를 20몇 년을 다녔거든요. 카피라이터로 일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내가 광고인으로 성공하는 게 과연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뭔가 다른 거를 해야겠어라고 했는데 그때 엘자베스 스트라우트라는 작가를 보니까 맞아. 내가 카피라이터로서 정말 대한민국 1등 카피라이터 이런 거 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도 있지만은 제가 참 어찌 보면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잘못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는 일머리도 좀 떨어지고 건망증도 많고 그래서 실수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가야 되는데 서울대 병원이었어요. 갔더니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문상객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서울대 병원이 아니고 삼성병원이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한심한 놈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야 저런 애도 사는데 내가 훨씬 더 똑똑해도 살 수 있게 저런 애도 사는데라는 위로를 오히려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바보같이 살아도 지금 스마트 시대라고 다들 똑똑하게만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시인 이상은 비밀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거를 살짝 바꿔서 실수담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부자다. 너무 빡빡하게 스마트하게만 사는 것이 좋은 삶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담을 좀 많이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어찌 보면은 저나 제 아내가 시스콤처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좀 더 실수담을 많이 만들면서 그중에 어쩌다 또 성공담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는 시간에 뭘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늘 바쁘죠. 늘 바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유가 생기고 돈이 아니죠. 자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은 뭐 하지? 시간은 아까워. 시간 가는 게 아까우면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왜 프랑스의 미식가 중에 당신이 먹는 걸 뭔지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100년 전에 누가 얘기한 건데 지금 저는 당신이 노는 시간에 뭘 하고 노느냐. 그거를 알려줘라. 그럼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돈이 안 생기는 일일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인생의 재미라는 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어쩌면은 돈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았지만 인생은 돈만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거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쓸데없는 짓을 뭐뭘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 처음 했던 거가 월조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젊었을 때 첫 직장에 들어갔다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 직장으로 옮기려고 할 때 잠깐 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직장을 안 나가니까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저는 영화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월조회는 월요일 날 아침에 조조를 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때는 제 친구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할 때니까 월조회 회원은 저 하나였죠. 근데 그래도 꿋꿋하게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가가지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쓸쓸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 개봉관에 월요일 날 아침에 거의 사람이 없거든요. 한두 명 또는 어쩐 땐 저 혼자 그걸 차지하고 개봉관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나름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뭐 결혼을 늦게 해서 사이가 좋은데 애처가라고 얘기하면 좀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처가는 어때? 라고 생각을 해서 공처가 컨셉으로 한번 저를 포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끄적끄적 쓰는 거 좋아하니까 공처가의 켈리를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왜 아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옳을까? 라든지 아내가 화를 낼 땐 이유가 있다. 남편이 화를 내면 미친 거고 뭐 이런 얘기나 뭐 배울 점이 있어서 같이 사는 사람을 배우자라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그 성원이 많고 남성분들은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상관없죠. 이거는 저의 기획자인 저의 아내가 이런 거 한번 써봐라고 기획을 해준 거고 저는 즐겁게 그걸 쓴 거고 남편들이 미워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내만 좋아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돈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죠. 근데도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다닐 때 했었는데 회사 다닐 때 일만 했으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빠듯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늘 뭔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죠.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한 번은 연말에 제가 1년 동안 뭘 읽었나를 막 체크하면서 독후감도 쓰고 그러고 있었더니 아내가 옆에서 그러지 말고 같이 모여서 책 읽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보지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러 가는 모임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죠. 독한 토요일 어때? 좋네 라고 하다가 독한 토요일보단 독하다 토요일이 낫겠다라고 해서 읽을 독자를 써서 독하다 토요일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1명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싶은데도 계속 안 나가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 2시, 두 번째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 소설만 읽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12달의 소설을 읽게 되는 거죠. 이 모임 때문에. 늘 모여서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줌을 이용해서 만난 지가 벌써 몇 달째 되긴 했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코로나19 이전에 뭐 맛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거를 토요 식충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본다라든지. 식충단인데 충자가 벌레 충자가 아니고 충성 충자입니다. 먹는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있었고 독후감이나 영화 연극 리뷰 같은 거 쓰는 거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영화 칼럼들은 워낙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 칼럼 말고 그러면 극장 칼럼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어느 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국제극장에서 봤던 뭐 성룡의 영화 그러면 훨씬 더 그냥 그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더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초등학교 때 동네 극장에서 몰래 숨어서 봤던 성인 영화 아무도 것도 모르고 너무 야하겠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그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쓰고 그랬더니 그거를 뭐 유튜브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이야기들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다 보면 저절로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짧은 글쓰기 칼럼 같은 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처가 켈리 같은 것도 쓰다 보니까 좀 늘더라고요. 글자도 늘고 내용도 좀 늘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하면은 더 좋아지고 는다라는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가한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는가? 보통 이 TV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근데 은퇴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돈 문제보다는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쓰지? 어떻게 보내지? 왜냐하면은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먹고 출근하신 분들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등산 다니고 낚시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저는 김 이사 심심한데 등산이나 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분을 멀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거라는 거죠. 거기 산에 올라가서 산에 뭐 있는지 몰라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높은 산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몇이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왜 그런 말 있죠? 어렸을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더니 나이 드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렸을 때는 그만큼 새로운 게 많았대요. 기억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첫사랑도 있고 첫 키스도 있고 결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장 다니는 것, 첫 직장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새로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기억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느끼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배하는 건 뭐냐면 항상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재밌는 거,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찾는 것과 아니야 그냥 오늘은 또 어디서 뭘 하지? 오늘은 장기를 더 볼까? 이거 전혀 새롭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꼭 은퇴를 하지 않더라도 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누구는 뭐 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노는 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망설일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도 유튜브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분도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로 성공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다라는 것은 숨겨져 있어요.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몇몇 사람들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거 많이 읽으시죠? 자기계발서 읽어서 왜 성공 못하는지 아세요? 거기 자기계발서 쓴 사람은 그 방법으로 성공을 했지만 성공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나도 따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졸리기만 할 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루 한 끼 먹는다. 나도 한 끼 먹어. 그러면 배만 고플 뿐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되고 정말 재미있어서 하는 일이어야 되지. 이거 하면은 돈이 생긴대. 이거 하면 인기가 생긴대. 이러면은 인생이 훨씬 더 불행해질 겁니다. 그래서 재미라는 것, 논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글 쓰는 거였어요. 글 쓰는 게 저는 재밌었고 카피라이터로서도 뭐 카피가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카피라이터로서 글을 많이 썼지만 항상 목말라 있는 게 있었어요. 아, 카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고 그거로 위해서 돈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책을 냈어요. 책을 내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책을 깊게 읽어주시고 재밌어 해주시고 해서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다라는 것 저한테는 책을 쓴다라는 것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기도 하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사악한 마음을 먹고 있거나 삿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은 글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자기가 먼저 잘 살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책을 만들면은 나무를 정말 많은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책을 만드는 건데 그냥 허접스레게 글을 써가지고 그걸 책을 만드는 건 세상에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되도록이면 남들에게 어떤 감동이나 공감이나 깨달음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쓴다는 거 그런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서 많은 분들이 독후감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정말 기뻤던 게 문영심 소설가라는 분께서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이런 독후감을 보내주셨어요. 이 책의 미덕은 정확하고 단정한 문장에 있다. 나는 편성준이 작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의 글을 읽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서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계속 글을 쓰면서 계속 재미있게 놀면서 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고 살고 뭐 직함이라든지
뭐 저의 지위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거가 좋아서 이렇게 했지만은 저 딴 사람들 보고 다 글 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으로 저희는 여태까지 시험을 봐왔기 때문에 이것 중에 골라야지라고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시간을 좀 더 갖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 창조 이러면은 겁부터 먹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를 이라고 하는데 창조가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하는 사람들이 모든 게 처음부터 돈이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뭘 만들어놔도 돈 되는 거 한참 후라고 생각을 하고 느긋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신에 많이 읽고 쓰고 기획하고 쓰는 거는 왜냐하면 문장을 잘 쓰거나 이러지 않아도 모든 기획서, 시나리오, 뭐 사업계획 모든 게 다 쓰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메모하고 서버로 타면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새로운 가치도 재미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내고 나니까 저는 사실은 제목에서도 둘 다 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거기에 실수담도 많고 아내하고의 연애, 맨 처음 어떻게 만난 거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이런 것까지 좋아해 주시다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별똥별이라는 글입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요. 꿈의 별똥별을 보면서 생각했다. 별은 아내를 주고 똥은 내가 가져야지. 그래도 별이 하나 남네. 이런 짧은 글이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별똥별이라는 글자에 별이 두 개가 있고 똥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미있게 해볼까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공초가로 오래 살았으니까 아내에게 좋은 걸 주고 제가 나쁜 거를 취하는 그런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던 글이었어요. 근데 어떤 부록처럼 생각하고 이제 책에다가 넣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은 남편이라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내가 가끔 집에서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라고 물으면은 아니 당신이 앞에 서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어디 가서 내가 소리를 질러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막 얼토당치 않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 그랬더니 내가 당신 앞이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해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참 재밌는 직업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들 앞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완벽하게 그 방어 자세 없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부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평생 친구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도 어떤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썼더니 사람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회사를 관두고서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맨날 생각했던 게 비 오는 날, 야 이렇게 비 오는 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책이나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근데 마침 비가 와. 그래서 책을 읽었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읽고서는 제 친구들이 야 편성준이는 모든 걸 다 이루었네. 그 막 사장하고 이사하고 그러는 애들이 저한테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그런 어떤 여유를 꿈꾸고 있고 결코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런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글쓰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은 글을 누구나 쓸 필요가 없었어요. 작가라든지 기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획서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써야 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인터넷에서 모바일에다가 계속해서 올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공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가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를 늘 했으면 좋겠어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 뜻이 좀 바뀌었습니다. 적자,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뜻인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께서 그런 얘기 쓰셨더라고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기록으로 남겨야 그리고 남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어떤 컨텐츠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이나 뜨개질이나 요리, 낚시처럼 너무 개인적이고 가봤자 파고 들어가봤자 많지 않은 그 보물이 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거 말고 조금 다른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태까지는 남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에 신경 쓰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나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끔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책이 좋을까, 영화가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영화예요. 근데 프랜시스 맥도먼드 주연 영화인데 내용도 굉장히 좋고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풀어가는 어떤 방법, 거기에 감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보셨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인생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여태까지는 남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약간 곁눈질도 하면서 내가 옛날에 정말 꿈꿔왔던 게 뭐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대로 논다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청소년들한테 꿈꾸라고 얘기하면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는 청소년들한테 한마디 하라고 하면은 아무거나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엇이든 해라는 것에서 꿈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좀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 그게 논다라는 의미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놀면서 뭔가를 글 쓰는 거에서 글 쓰는 거잖아요. 현재는 선생님은.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남을 위해서 쓰던 글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달라진 건데 이제 또 만약에 어떤 거를 여기서 조금 더 내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커뮤니티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뭔가를 찾은 게 있으신가요? 그 독자를 만났을 때 젊은 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시작인데 취직도 해야 되고 뭐 일을 막 해야 되는데 놀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처음부터 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분야에서든 10년 이상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워커가 된 다음에 워커를 충분히 하고 그래야 어떤 그 일에서 통찰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글 쓰는 사람은 그럼 계속 글만 써야 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계속 주식 투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어느 한 군데를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은 다른 것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정신, 자세, 통찰 이런 거를 얻어서. 그러니까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기획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글쓰기에서 글쓰기로 옮겼지만 옛날에 글쓰기하고 지금 글쓰기는 많이 다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책을 냈지만 앞으로도 또 책을 낼 거고 뭐 글쓰기 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옮겨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게 아주 완벽한 건 없지만은 또 이런 일들을 좀 벌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일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물꼬투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스텝이 보이고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을 여니까 다른 문을 여니까 또 다른 세상이 보이고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쓸모없는 일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라. 무쓸모의 쓸모라고 하죠. 무쓸모의 쓸모, 쓸데없는 것, 무용한 것의 유용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한옥에 살면서 네.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면은 저는 마당이라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당이 굉장히 쓸데없는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네, 네. 거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거기도 방을 만들면 누가 잘 수도 있고 그쵸. 뭐 거실을 더 넓힐 수도 있는데 왜 마당을 텅 비워놓지라고 할 수 네, 있는데 네. 그 텅 빈 마당에 앉아 있으면 왜 마당이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늘도 볼 수 있고 바람도 느낄 수 있고 밖과 안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꼭 한옥이 아니더라도 마당이 있는 집은 그래서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삶에서의 어떤 마당 같은 것 네, 그런 걸 좀 네. 갖고 있는 거가 그냥 빡빡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들도 많아서 너무 부럽네요. 근데 그러기에는 결심, 용기 이런 게 좀 있긴 해야 돼요. 그냥 그런 것 저절로 같아요. 오지는 않는 거고 왜냐하면 훨씬 안락하고 좋은 집이 있는데 굳이 그 남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자기가 마당 있는 집으로 그냥 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을 넘어선다라는 게 굉장히 용기라는 게 사실 두려움이 없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일들인 거잖아요. 뭔가 저는 현대인들의 어떤 지점들을 얘기해 본다면 안전벨트를 맨 모험가 이런 표현을 되게 예, 좋아하는데 예. 무조건 안전벨트를 끊을 수는 없는데 뭔가 번지 점프할 때 그렇죠. 나 죽지 않을 게 틀림없거든. 그러고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 두려워서 못 하거든요. 근데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들도 많이 시도하고 재미있게 제대로 노는 방법들.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쉽게 네. 죽지 않는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유머 코드가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유머 코드는 자기 비하 유머 코드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시니컬하게 남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그거는 결국은 뭔가 동티가 나고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실수담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도 자기 비하 유머는 아무도 안 다쳐요. 상대방도 안 다치고 저를 비하한다고 제가 다칠까요? 네. 저도 안 다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좀 그 가볍게 만들어서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너무 네. 심각하게만 사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거든요. 염라대왕 앞에 다 사람들이 다 죽어갖고 불려가가지고 자 살아생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토론을 해봐라고 토론을 시켰더니 그 토론에서 제일 1등으로 나온 얘기가 후회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나 살아생전 너무 진지했어. 예,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래 우리가 너무 무겁게 사는 거 아닌가, 너무 진지하게 사는 거 아닌가.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만만한 책이라고 진 이유도 사실 꽉꽉 들어찬 만자인데 만만한 책인데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엄하고 경건하고 무거운 얘기들, 틀린 얘기는 절대 넣을 수 없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캐주얼하게 작가의 생각과 이야기를, 철학을 듣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책도 새해 첫이니까 예를 들면 세계 경제의 흐름, 주식에 좋은 이런 이야기들을 모실 수도 있지만 아무 별일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책을 쓰신 편성준 작가님을 모신 이유도 바로 프로그램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 그 같아요. 주제였으면 제가 못 나왔겠네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독자님들한테 좀 더 이제 시청자들한테 좀 더 해주고 싶은 만약에 팁이 있다면 놀 때의 팁도 너무 막연해요. 사실 노는 거 쉽지 않죠. 예. 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말려가지고 안 했던 꿈이나 했던 가장 재미있게 놀았던 놀이가 뭔지 이런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좋은 생각인데요. 그림을 그리다 말았다라든지 악기를 뭐 기타를 사왔는데 부모님이 야 공부나 하지 무슨 기타야 그리고 이제 목을 떡 부러뜨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기타 쳐갖고 뮤지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기타의 감성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외국어를 하나 배워본다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가 가장 창의적인 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희노애락을 다 겪어본 다음이라 그거를 재조합할 능력이 가장 창의적인 때다. 그래서 요즘은 그리고 예. 예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세에 뭔가를 시작하면은 80세면은 20년의 내공이 쌓이는 거죠. 오유. 근데 80세에도 아주 그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새로운 걸 해도 절대로 늦은 게 아니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토비도 60대 작가가 만든 이야기고요. 삐삐롱 스타킹도 저는 60대 작가님이 쓰신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재미있고 귀엽고 그 이야기 속에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거는 60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인사이트와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 생각하면 지금부터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근데 안 해본 것부터 일단 시작해본다 되게 의미심장한 건 것 같아요. 쉽게는 내가 익숙한 것부터 자꾸 접속하게 되는데. 예. 뭐 왼손으로 글쓰기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7살짜리랑 같이 뭐 네.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글씨를 쓰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싫어할까 했더니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런 거죠. 낯설어서. 아,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걸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왼손으로 한번 써봤더니 정말 신경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구나. 근데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구나. 이런 걸 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낯설게 보기. 네, 예. 낯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것도 보이기 때문에 이 책 저자들 피드백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 되게 많이 왔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건 내 책의 의도랑은 전혀 다른 느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지점들도 있나요?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부부가 둘 다 놀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벌어놨나 보다부터 시작해서 뭐 애가 없으니까 가능한 얘기겠지. 애 없는 게 뭐 자랑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애를 너무 늦게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래도 애를 낳아야죠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는 이제 안 낳으려고요. 그러면 그래도 애를 낳아야 된다. 애 키우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아내하고 둘이서 계속 공유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정답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원래 책 제목이 그래서 더 늦은 연애는 없다. 처음에 늦은 연애는 없다. 늦게 만난 부부의 이야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회사를 그만두고 뭐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조금 더 저희 삶들이 많이 변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서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라고 바꿨죠. 네, 그게 아주 신의 한 수였네요. 네. 바로 그냥 눈에 들어오는 그쵸?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고. 공감되세요? 네네. 어떠셨어요? 오늘 저자님 모시고 제대로 노는 거에 대한 비결을 한번 들어봤는데 좋은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함께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이제는 금년에는 2021년에는 좀 다른 것, 내가 이제까지는 안 해본 것,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지성, 감성, 품성을 채워줄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